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는 노박사입니다.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? 이제 한국 부동산은 끝났다. 집값은 계속 떨어질 거다. 지금 집 사면 평생 후회한다. 일본처럼 한국도 장기 불황에 빠질 거다. 이런 말을 듣고 집 사기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이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. 하락론자들의 주장은 과연 믿을 만한 걸까요? 정말 그들의 말대로 하면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오히려 거지가 될까요? 오늘은 집값 하락론자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왜 위험한지, 그리고 그들의 말만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하시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과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집값 하락론자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부동산 시장에서 항상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들은 매번 부동산 시장이 곧 붕괴할 거라고 경고하죠.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 해석을 통한 선동을 합니다. 교묘히 진실과 진실에 대한 해석을 왜곡하며 시청자를 현혹시킵니다. 두 번째는 무주택자 포지션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최근 2025년 2월 17일 130만 유튜버 채널인 머니인사이드에 나온 모 자산운용사 이사인 배문성 이사님께서 2025년 최악의 부동산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출연하셨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의 낮은 잠재 경제 성장률로 인한 침체 위험성과 가계부채 문제 등 통계 데이터 기반으로 표현하신 부분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통계 데이터를 너무 왜곡해서 해석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예시입니다. 배분성 이사님께서는 2011년에서 2022년 동안 도쿄 23구 맨션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엔화 기준 약 80% 상승했으나 원화 기준으로는 16%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. 이건 엔화 환율이 약 36%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률 차이입니다. 정확한 가정을 말씀드리자면 2011년 당시 누군가 원화를 엔화로 바꿔서 일본 도쿄 23구 신축 맨션을 매입했다면 2022년까지의 수익률이 16%라는 점인데요. 심지어 달러 기준으로 사면 손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뭐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. 근데 일본 거주민 입장에선 어떨까요? 그들은 정말 돈을 잃었다고 생각을 할까요? 또는 그들의 삶이 저 맨션을 사고 팔았을 때 손해를 봤다고 말하는 게 맞나요? 2011년에서 2022년까지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 10년 동안의 환율 차이에 따른 수익률을 얘기하는 건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. 제가 한번 배문성 이사님의 논리대로 똑같이 예시를 두 개 정도 드려보겠습니다. 한국 서울 중위주택 가격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. 2014년에서 2024년 서울 중위주택 가격은 3억 6천에서 9억 3천만 원까지 올라 원화 기준 120% 상승했습니다. 이걸 달러 기준으로 보면 73%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한 거고요. 이 수익률의 차이는 역시나 환율 차이에 근거합니다. 달러 환율이 27% 정도 상승했기 때문이죠. 실제로는 중위주택 가격이 4억에서 9.3억이 됐는데 만약 누군가 2011년 당시에 달러를 원화로 환전했었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얻는 가치는 7.2억 원 수준으로 2억 정도 실질적으로 이득을 덜 봤다는 건데요. 만약 한국인인 제가 2011년 당시에 약 4억 정도 집을 주고 서울 아파트를 사서 2024년에 팔았다고 쳐요. 그럼 실제로 9억이라는 돈이 입금됐는데 갑자기 누가 그러는 거예요. 당신은 실제로 5억을 벌었지만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3억을 벌었다고 해요. 좀 이상하지 않아요? 그럼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서 이해를 더 시켜드려 볼게요. 서울 중위주택 가격은 2009년 4억 5천만 원 수준, 2011년에 3억 7천만 원 수준으로 약 9천만 원 빠졌습니다. 이걸 또 원화 기준으로 보면 약 20% 정도 하락했고 달러 기준으로 보면 16% 정도 상승했습니다. 그니까 달러 환율이 약 30% 정도 하락했고 실질적으로 7,400만 원 벌었다는 건데 한번 진짜 집값 9천만 원 정도 빠졌을 때 그 집주인한테 가서 "사장님 축하드립니다. 집값이 달러 기준으로는 7,400만 원 뛰었네요." 라고 하면 집주인이 뭐라고 할까요? 뭐 여튼 배문성 이사님의 논지는 이해를 하겠어요. 그니까 통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겠죠.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설명인가요? 제대로 된 설명은 이렇게 말해야죠. 2011년에 한국에 투자한 국외 투자자 입장에선
72% 수익인 거고 국내 투자 입장에선 120%라는 걸 확실히 말씀하셔야죠. 그리고 이런 비교를 통해 하락을 주장하는 건 적절치 못해요. 이런 해석이 매우 위험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이걸 보는 일반 시청자는 외국인이 아닙니다. 우리는 원화 기준으로 살아가는 한국인이자 거주민입니다. 동시에 일반인이 환율 변동을 예측한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국민연금이나 보험사 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도 환율 변동에 대한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환율을 고정시키는 스왑이라는 상품을 통해 해외 투자를 진행합니다. 아마 배문성 이사님께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기관 투자자로서 안 해보신 건지 몰라도 애초에 이건 실제 기관 투자자의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했습니다. 애초에 기관 투자자들도 이렇게 투자 안 하고요. 이건 그냥 특정 기간 동안 본인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환율이란 변수 하나 띵 넣고 결과론적으로 이랬습니다. 이건데 산술적으로는 맞지만 전문가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 다음으로 OECD 데이터로 얘기하시는 걸 전문가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재밌는 데이터 하나 가져왔는데요. OECD 기준 평균 PIR이 2014년 대비 133으로 33%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2014년에 비해서 2024년에 3% 정도 올랐대요. 실제로 KB 부동산 시세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주택 PIR은 2014년 6.3에서 2024년 9.4로 49% 상승했는데 OECD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. 여러분이 느끼실 때 어때요? 전문가들이 OECD 데이터로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OECD 수치는 일단 지축 통화인 달러로 표시되고 각국의 성장률, 물가 상승률 등까지 모두 반영해서 보기 때문에 언제나 변동될 수 있는 수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실을 즉각적으로 또는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. OECD 데이터는 타 국가와 비교하기 위한 참고용이지 저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.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고 우리 같은 일반인은 24시간 투자할 수 없어요. 다음으론 바로 집값 하락론자들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일단 무주택자 포지션 또는 매도 포지션을 주장해요. 뭐 두 가지로 나뉘겠죠. 진짜 하락하는 경우엔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오르게 되면 더 비싸게 사야겠죠. 근데 이렇게 차트 보듯이 진짜 집값이 떨어지면 그들은 아직도 살 때가 아니라고 해요. 더 떨어진다고 하지. 그리고 가격이 진짜로 떨어졌을 때 용기 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, 적을까요?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못 사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. 이건 거래량 데이터만 봐도 알 수 있어요. 이 두 번의 하락 기간 동안 서울 경기 거래량이 각각 약 3천 건과 6천 건 정도 되는데요. 서울과 경기 평균 거래량은 각 12,000건, 18,000건으로 절반 이상의 거래량이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. 하락론자들에 의해 무주택자로 남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.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떨어진다 했는데 오르게 되면 비싸져서 못 사고 더 떨어지면 무서워서 또 못 사요. 근데 그렇게 해서 무주택자로 남으면 책임은 누가 지죠? 그들은 절대로 책임을 안 져요. 그냥 자극적인 주제로 선동하고 유명해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. 더 최악인 건 그들에게 대안이 있느냐는 거예요. 보통 그들은 더 빠지면 그때 사라고 해요. 이거 결국 집 사라는 거잖아요. 그나마 소수가 대안을 제시하긴 하는데 미국 주식, 채권 또는 비트코인, 금 이런 걸 대안으로 내놓고 뭐 저는 사실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실제로 우리나라 통화량 추이를 보시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거지만 2000년 대비 5배, 94년 대비 15배, 86년 대비 94배 정도 올랐어요. 여러분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시면 집 안 사셔도 됩니다. 근데 대응책이 없는데 하락론자 얘기만 듣고 무주택자 포지션은 너무 위험해요. 제가 앞서 대안책이었던 자산들의 수익률을 뽑아왔습니다. 2017년 대비 비트코인은 9,400%, S&P 500은 170%, 금은 155% 정도, 그리고 서울 아파트는 108% 정도 올랐습니다. 그럼 한번 이 자산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말고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일단 비트코인은 폭발적인 상승률만큼 한 번 빠지면 무섭게 빠집니다. 대표적으로 3번 정도인데 3개월 동안 89% 정도, 11개월 동안 75% 정도 빠지기도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분들 존경합니다. 전 이 하락률이 무서워서 대부분의 자산을 여기에 몰빵하긴 무섭거든요. 뭐 여튼 그 다음 S&P 500 지수를 보겠습니다.
S&P 500의 경우 역시 3번 정도 최소 25%에서 57% 정도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다음 요즘 뜨는 금은 약 26%에서 45%까지 하락했던 걸 볼 수 있고요. 금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떠서 그렇지 2012년 당시의 가격을 회복하는데 2021년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. 그럼 바로 다음으로 서울 경기 아파트를 보겠습니다. 실거래 가격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2번 정도의 하락기가 있었고 최대 하락폭은 15%에서 25% 정도 사이입니다. 이렇게 보면 서울 경기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에 비해서 하방 경직성이 강한 걸 볼 수 있죠. 누군가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락론자 말을 듣고 집을 사지 말라고 해서 대안으로 변동성 자산에 투자하고 월세로 살 수도 있고,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상대적으로 싸게 내 집을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 변동성 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. 우선 첫 번째 경우 변동성 자산에 투자를 집중하는 경우 버틸 수만 있다면 정말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. 동시에 높은 변동성에 노출되겠죠. 다만 내 자산이 하락기를 거치는데 내 대부분의 자산이 변동성 강한 자산에 가 있으면 정말로 내가 써야 할 때 결국 손절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하락폭이 커서 손절도 쉽지 않아요. 우리 의식주 중요하잖아요.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사는 주거 안정성도 떨어지게 됩니다. 주거 비용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오르는데 그 상승폭을 본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합니다. 내 집 마련을 우선 마련하는 경우 일단 주거 비용 상승 대응이 가능해져요. 그냥 내 집이니까요. 동시에 자산으로서 통화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. 동시에 하방 경직성이 타 변동성 높은 자산에 비해 강한 편입니다. 마지막으로 주거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실제로 주거하면서 느끼는 안정감과 만족감이 있습니다. 저는 둘 다 상관없어요.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투자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. 주유 수도권 주택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을 기반으로 여유 현금으로 변동성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투자엔 정답은 없어요. 자기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돈을 버시고 안정적으로 노후까지 벌어가시면 돼요. 다만 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. 워렌 버핏이 한 명언이죠. 첫 번째 규칙, 돈을 절대 잃지 마라.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잊지 마라입니다. 여러분도 꼭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. 다음 편에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심각성,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. 오늘은 하락론자들의 주장과 그 문제점, 그리고 올바른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얘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. 지금까지 노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